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지금 화면이 PPT가 공유가 되고 있고 제 목소리가 들리시면 설명에 참여에는 지장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뭐 특별히 불편하시는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매년 진행하고 있는 벌써 2020년, 19년 정도부터 시작했으니까 어느새 이제 6년, 7년째를 맡고 있는데요. 연세대 국제결세미나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언더우드, 이제 UD라고 흔히 불리는 UD 학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명에는 일단 입시보다는 사실은 진학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는 어, 연세대학교 언더우드나 이제 UIC라는 국제 계열에 대해서 많이 알려진 편이지만 여전히 이제 잘 모르고 진학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잘 몰라서 진학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대해서 조금 잘 알고 판단을 하자라는 취지로 이제 매년 이런 설명회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지난달에는 이제 입시 전반적으로 올해 UIC 입시가 어땠는지 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입시보다는 이제 UD라는 곳이 어떤 학생들이 가야 하고, 가면 또 행복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을 좀 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오늘 대부분은 제가 평소에 조금, 자료를 올리고 있는 단톡방에서 들어오실 것이기 때문에 제 소개를 길게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오늘 드릴 말씀은 이 정도입니다. 일단, 그래서 크게 육하원칙을 좀 나눠봤었는데요. 그래서 여기 이제 어떤 친구들이 누가 오는가 해서 이제 외고나 국제고가 아닌 경우에는 뭐 얼마나 와 있고 어떤 아이들이 와 있는지, 그다음에 여기 이제 7알이 선택하는 경제학 전공이 두 번 나오는데, 대체로 무슨 전공들이 있는지 들어간 다음에, 그다음에 요 세 번째가 좀 가장 오늘 입시와 관련된 내용일 것 같은데, 취업이 90번대까지 돌았습니다. 작년에 80번대에 또 이례적인 상황이긴 한데, 과연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지, 다음 이제 유엔으로 갔을 때는 그냥 학년별로 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더 올라가면서 어떤 것들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지 여기 가기 위해서는 그다음에 왜 이제 7알이 이제 경제학을 선택하는지 이 세부 전공 중에서 마지막으로 졸업후 진로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된 내용 한 35분에서 40분 정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예, 그리고 궁금하신 점들은 채팅창이나 DM 형태를 주시면 제가 최대한 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 UD란 것이 이제 그 전형 방법을 좀 알고 가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 헷갈리시기 때문에 보시면 이제 여기 국제 계열이라고 있죠. 국제 계열은 뒤에 아마 잠깐 뭐 편성표가 나오긴 하겠지만 UIS라는 국제대학, 단과대학이 있는 겁니다. 그 단과대학에서 특기자 전형이란 전형으로 이 언더우드 학부를 뽑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뭐 대부분 국내고이실 것 같은데 국내고 기준으로 하자면 언더우드에 가는 방법은 특기자밖에 없습니다. 예. 수시에서는 아니면 정시로 가야 되죠. 정시 5명. 그다음에 여기 이제 많이 헷갈리시는 하스라는 게 또 있어요. 하스는 이제 융합인부 사회학부로 부르는데 요거는 학생부 종합 국제형으로만 뽑습니다. 그래서 아예 전형이 달라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자면 이제 특기자 전형으로도 한 장을 써볼 수 있고 특기자 전형 유디를 써볼 수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는 뭐 하스든 아니면 여기 이제 ASD라고 해서 아시아 전공이든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UD에 보시면 인문사회 계열이 있어서 여기 세부 전공이 4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생명과학공학이라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과 친구들이 쓰는 LSBT 생명과학공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과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 UD LSBT하고 여기 이제 그 국제형에서 여기 나오는 ISE하고 이렇게 또 두 개를 써볼 수 있다. 그래서 이 둘은 다른 전형이고요. 다른 루트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고 그런 면에 또 이제 카드를 두 개 다 써볼 수 있다는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이 전형표를 제가 가져온 게 뭐냐면 일단 UD에 오늘 얘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여기가 갖고 있는 장점은 뭐냐 예측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인원 보시면 이 단일 학부로 114명을 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측 가능성이 높다는 말은 들어가기 쉽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들어가기 쉬운 것은 아니지만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정시가 늘고 수시가 줄면서 그 학과별로 뽑는 일이 되게 줄었잖아요. 그래서 대체로 10명 넘는 과가 요 칸에 이제 10명 넘는 과가 드는데 이 114명을 뽑는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예년의 어떤 입결이라든지 선배들의 입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다.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다는 면에서 이제 예측 가능성이 높다는 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혀 다른 트랙이고요. 근데 이제 사실상 이 특기자 전형이 이제 과거에는 뭐가 다르냐, 학종과 특기자 전형 학종 뭐가 다르냐, 여기 이제 소위 말해 학교 박 활동, 생활기록부에 없는 활동들이 반영이 된다는 게 특징이었었는데, 어쨌든 그 자기소개서가 없어진 다음에는 사실상
생활 기록부에 없는 거를 쓸 수, 뭔가 보여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측면에서는 이제 큰 틀에서는 결국 같은 특색을 가진 직구점이 들어가고 있다. 상대적으로 이제 내신보다는 이제 소위 말하는 활동이 좀 더 강조되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전공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UD 학부로 들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이 언더우드 국제대학은 이제 언더우드 인터내셔널 컬리지죠. 단과 대학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언더우드 학부, 융합인문사회과학부, 융합과학공학부, 그다음에 글로벌 인재학부가 있는데, 글로벌 인재학부는 이제 이게 어차피 국적이 한국이 아닌 친구들이 들어오는 곳이니까 이제 아마 대부분의 경우가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UD 학부 같은 경우는 인문사회에서 이제 1학년 때는 다 UD로 들어가고요. 2학년이 되면서 여기 나와 있는 비교문학과 문화전공, 경제학, 국제학, 정치외교학 정도를 선택하게 된다. 그래서 2학년 때 이렇게 전공 선택을 하게 되는 일단 선발은 유지학부라는 걸 한다라고 얘기하고요. 우리 보통 통상 이제 국제학부를 아이들이 간다고 얘기를 하죠. 그다음 국제하고 가고 싶다고 하는 친구들도 특히 이제 뭐 외고 국제고 전사고 꽤 많이 있고 전사고 문과 중에서 그래서 소위 연대 국제학부라 불리는 것은 연도 국제대학보다는 사실은 이 UD를 좀 지칭하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요거는 작년 수시 모집 25학년도 이루어진 것인데 아직 뭐 26년권 안 나왔으니까 요거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특기자 전형으로 나와 있고 예, 좀 늘었죠. 120명 뽑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일단 예측 가능성이 높다. 그다음에 특기자 유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국내고가 지원하는 것이다. 국내고가 지원하는 것이고 아니 해외고라고 한다면 다 돌아가서 여기 나와 있는 해외고가 아예 따로 뽑죠.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 잘 오해하시는 분들이 유디는 그 해외고 애들이랑 경쟁하는 거 아니야 하는데 해외과 애들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예,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이제 다른 거죠. 지원 툴 자체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고가 지원을 하는 것이고 졸업 예정자 지원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 밑에 안 그래도 당구장 표시하고 나와 있는데 국내 소재 외국 교육기관, 외국인 학교, 국제학교, 검정고 출신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도 근데 아마 예를 들어서 이제 국내 인증, 국내 졸업 자격을 주는 인증 코스를 밟은 경우에는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요 전형을 들어올 수 없고 학생부 종합전은 국제형을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둘이 뭐가 다르냐 많이 헷갈리시니까 질문이 많이 나오죠. 학종 국제형은 여기 ASD, 하스, IS에 가는 거고 특기자 국제인재라는 것은 이제 UD와 LSBT 학부에 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전형 과정상으로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이쪽은 한국어 제시문의 한국어 면접이고요. 영어 제시문 섞여 있게 나오죠. 한국어 면접이고요. 여기는 영어 제시문의 영어 면접이다라는 점을 좀 차이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료가 안 보이시나요? 예. 다른 분들은 잘 보이시죠? 네. 있어서. 다음 이제 국제영화 특기자를 좀 비교를 다시 해보면 이제 여기서 나온 차이점이 뭐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특기자 전형 같은 국내고가 들어오는 것이고 학종 국제형에는 국내고를 뽑는 인원과 부해고를 뽑는 인원, 검정고시 들어오는 풀 자체가 다르다라는 걸 특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요거는 이제 뒤에 나올 내용이긴 한데 어쨌든 이 UIC 추합이죠. 추가 합격. 그래서 보시면 이게 좀 해마다 다르지. 이게 올해 추합인데 위에 거부터 1차, 2차, 3, 1차, 아이고 죄송합니다. 1차, 2차, 3차, 4차 추합 인원인데 합치면 이제 1차 추합이 50번까지 돌았잖아요. 그죠? 여기 유대 인문사회 거. 그다음에 2차 추합이 22번, 3차 추합이 15번. 보통 이제 저희가 23년도까지만 해도 이 추합 인원을 보통 50에서 60 사이 정도로 봤거든요. 정말 많이 돌았는데 70번까지 돌았고. 근데 이게 작년부터 추합이 많이 돕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50, 72, 87, 또 97번까지 돌았죠. 이렇게 되면은 예, 거의 뭐 굉장히 역대급이었고요. 사실 작년이 역대급이라고 했었거든요. 작년도 보시면 58, 22에서 이게 70, 74, 78까지 돌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아마 전화 추합이 한두 명 더 돈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했던 친구가 사실은 80번인가 81번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이 돌았다고 봤었는데, 올해는 더 돌았다. 그래서 이제 이 전형이 아까 정원이 120명이었잖아요. 근데 추합 이만큼 돈다는 거는 거의 뭐 80% 이상 도는 거니까, 이제는 좀 일단 1단계 통과를 목표로 지원을 해도 합격을 기대할 수 있는 전형으로 점점 조금씩 더 이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고 가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거를 안전망으로 쓰는 친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라고 말씀드리면 뭐
조금 멀리 가면 이제 코로나 전과 코로나 초기, 한 19년, 20년 정도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항상 그 레벨별로 말씀드리는 A급 학교, 예를 들면 대원외고에서 3점대 친구들, 3점 초중반 친구들, 3.5보다 내신 좋은 친구들이 여기를 안 썼어요. 네. 왜냐하면 3.5 그 안쪽이면은 연대 화루에서 어딘가를 갈 수도 있고, 이제 이 전형 자체가 그 수능 전에 이제 면접이 있다 보니까 납치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2022년, 23년 되면서는 3점 초중반, 3점 초반, 심지어 2점 후반 이런 친구들이 이제 쓰기 시작한 거죠. 수능에 좀 자신이 없거나 아니면 이제 이 UIC라는 것이 연대 일반학과 이제 크게 차이 없이 선호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냥 약간 안전망 하나 써놓고 여기서 이제 뭐 연대 일반학과 중에 인기학과가 되거나 아니면 뭐 서울대가 되거나 이러면 이제 빠지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은 서울대 일반 전형에서 합격권에 들어간 친구들 여기 잘 안 썼거든요. 근데 2021년, 22년, 23년 넘어오면서는 다 하나씩 일단 여기 쓰고 간다. 왜? 카드 6개가 채우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많이 좀 빠져나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26년도 이후에 지원하시는 입장에서는 목표 취업이 아니어도 일단 1단계 통과되고 면접을 얼마큼 본다는 전제에서 한번 지원을 해볼 만하다. 14년 거였고요. 23년만 해도 그렇죠. 여기 43명, 16명, 한 명이니까 몇 명이죠? 이게 59, 60번까지밖에 안 돌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약간 추합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UIC가 뭔지 아까 편성표 언더우드 인터넷 컬리지 단과대학이 있고 요 UD 언더우드 디비전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자, 누가 다니나? 뭐 이거는 이제 그 재학생들이 좀 통계이기 때문에 좀 조금 오차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UIC 전체로 보자면 외고가 한 절반 쪽 안 되죠? 해외고가 이 정도, 일반고가 10% 정도인데 아마 그 UD로 보자면은 외고가 더 많고 외고가 이제 상당히 올라가고 해외고가 있고 일반고가 있다. 그래서 일반고 비율은 대략 저희가 볼 때 한 10% 정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반고에서도 대부분 이제 해외 거주 경험 있는 친구 좀 많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면접에 대한 부담들도 있고 실제로 그렇지는 않은데 들어가서도 하스랑은 다르게 영어를 잘해야 된다. 이제 네 가지 그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 이런 것도 다 돼야 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재학생들 전원으로는 제2국어도 능숙한 아이들이 많다. 아무래도 그리고 특히 이제 여기는 몇몇은 해외 대학교를 6개월, 1년을 다니다가 UIC에 들어온 경우들도 있다. 그래서 이 해외고 출신들이 이제 이렇게 약간 어떤 국내 대학에 올 때 상대적으로 얘가 수능 취지도 없고 또 활동들도 이제 많이 봐주다 보니까 해외고들이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 무엇을 배우나 일단 기본 커리큘럼인데요. 일단 공통 커리큘럼, CC라고 불리는 것이 대략 37에서 42 정도 있고요. 이걸 다른 이제 대학의 그 보편적인 체계랑 비교를 하면 약간 그뭐 교양 필수 그 정도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권홍대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 전공이 42학점. 보통 39 정도는 조금 많죠. 전공학점이. 근데 130 중에서 보면은 그 다음에 선택으로 들을 수 있는 과목들이 좀 있고 일반 선택이겠죠. 그래서 여기는 졸업하려면 126을 들어야 되는데 소위 말하는 커먼 커리큘럼, 필수 교양이 이 정도 들어야 하고요. 근데 전공이 42학점이 된다. 당연히 전공 필수 전필과 전선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교양을 나머지로 채운다. 그다음에 이제 LSBT 그 생명과학공학 이과 같은 경우에는 135를 들어야 된다. 그래서 커먼 커리큘럼 조금 적은 편이고 이제 메이저가 높고 그죠? 일반 선택이 된다. 그래서 조금 이제 그 유리 인문사회 계열과 자연 계열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공통 커리큘럼이 뭐냐? 여기 한번 과목명을 한번 쭉 봐주세요. 자, 보시면 제가 그냥 그 약간 세대 차이가 나게 그냥 그 교양 필수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저희 커먼 커리큘럼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쨌든 여기가 학부 대학 이제 소위 그 과정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문사철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죠. 많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형태의 수업들은 뭐 이제 이 어떤 UIC의 굉장히 특징적이긴 한데 그러니까 요거는 UD만이 듣는 것은 아니고 하스나 AS의 친구들도 약간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들어야 하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렇게 뭐 그래서는 문명이나 동양 이런 수업들은 좀 인원이 많은데 대부분의 수업들은 상대적으로 인원이 적은 숫자로 진행된다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세대학교 다른 단과들이 통합 진행할 때 커먼 커리큘럼을 진행한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리버럴 아츠 컬리지를 따온 걸로
이제 소위 말하는 문사철이죠. 리터러처, 히스토리, 필로소피를 필수 교양 쌓는 것. 그리고 창의적 색으로 생각하기, 비판적으로 생각하기, 그다음에 문화, 역사,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쌓으면서 나아가는 것이다. 대체로 25명 이내다. 근데 이제 요거는 뭐 최근에는 이제 서울대학교나 고려대학교에서도 이제 1학년 때 아까 교수들이 진행하는 전공 세미나들을 좀 더 늘려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1학년 때 송도에서 수강을 하고 이 CC 과목들은 신촌에서 많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CC를 끝내지 못한 학생들은 리송, 그러니까 RE 하고 송도란 뜻이죠. 다시 송도로 돌아가는 경우들도 있다. 그래서 이제 거기 1년 동안 이 그 송도에 이제 그 있는 동안에 이거 최대한 다 끝내려고들 아이들이 합니다. 들이 있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커리큘럼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어쨌든 신입생 글쓰기 교양 수업, 크리티컬 리스닝, 그다음에 사이언스 리터러시라고 해서 이제 과학과 관련된 이런 이제 어떤 그 탐구 방법을 좀 하는 방법들이 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 중에서는 두 개를 들어야 된다. 그래서 소위 문사철 중에서 뭐 리터러처, 히스토리, 필로소피 등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어들을 이제 듣는 것도 필요하다. 이제 여기선 다만 최근에 이제 뭐 요 HSK, 델프, 델레, 젤프 이런 시험도 잘 안 보는데 과거에는 이제 거의 뭐 외국 국적어 친구들은 필수적으로 다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요 것들로 면제 받을 수 있는 최근에는 뭐 그렇게 면제 받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뭐 동양 웨스턴 시빌라이제이션, 웨스턴 시빌라이제이션, 그다음에 크리스천리티에 대한 거.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얼핏 봤을 땐 이거 다들 듣는 챕프라는 챕프랑 별도로 어쨌든 아무래도 이제 서양 문명권에는 기독교와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크리스천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수업들을 듣는 편이다. 그리고 이제 뭐 가장 그 자랑하는 내지는 스위스의 약간 상징이라고 얘기하는 UIC 세미나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문학, 철학, 역사학력 나눠져 있는데 해마다 이제 개설되는 수업들 조금 달라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토론과 토의형 수업을 하고 에세이를 쓰는 것과 이제 당연히 영어로 하겠죠, 그죠? 영어로 진행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2학년 이상들이 듣는 것들. 그래서 이제 UD 같은 경우는 졸업 필수 요건으로 4개를 들어야 된다. 파스타는 2개. 그래서 요건 좀 차이가 있죠, 그죠? 그리고 이 수업들은 이제 송도와 신촌 모두에서 열리기 때문에 2학년 때 들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UIC라는 안에 뭐 UD도 있고 하스도 있고 IS 있지만 가장 어떻게 보면 약간 전형성을 띈 UIC의 전형성을 띈 곳이 바로 UD이기 때문에 이런 수업 자체도 이제 4개씩 듣도록 조금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세부 전공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제 어쨌든 뭐 문과 인문사 위주로 일단 좀 정리를 해봤는데 그 전공인 이콘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상경대에 있는 경제학과와 동일한 커리큘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전공 수업으로 상경대 한국어 강의는 4개까지, 그러니까 한국어 강의를 들어도 4개까지 12학점까지는 이제 자기네 학점을 인정을 해준다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전필이 6개로 UD에 있는 다른 전공, 뭐 정치학, 국제학, 정치외교와 비교문학과 문화들을 합쳤을 때 제일 많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전필한 거죠. 통계학, 인문, 경제, 수학, 미시, 미시경제 원론, 미시경제학, 그다음에 거시 2개. 그리고 좋은 점보다 수업들이 많이 개설된다. 그러니까 수업이 많이 개설된다는 건 같은 수업이 여러 개 열린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 이제 수강 신청하기가 쉬우니까.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대형 강의가 많죠. 그러니까 이쪽 상경대 쪽은 정원이 많다 보니까 수업이 좀 대형화되고 있고 또 다른 데서 복수정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영어로 수업이 진행되는데 영어를 잘 못하는 상경대 교수님들이 간혹 계시다. 그래서 영어 약한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학점 받기가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다른 과에 비해 아무래도 경제학이니까 에세이나 리딩이 없다. 그리고 학점 컷이 정확하다. 왜냐하면 점수대로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유리 자료 전공이 수학과 관련 수업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뭐 수학이 안 치는 문과로 온 입장에서는 좀 불리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영어 실력, 영어 실력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영어로 스피킹이나 라이팅을 하는 수업들이 아니란 면에서 이제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어떤 한국 학생들이 이권을 많이 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업과도 관련성이 있지만 또 경제학 영어 강의의 경우 상경대 경제학과보다 국제대 이권에게 수강 신청 우선권이 주어진다. 만일에 이제 어떤 넘쳤을 경우에는 정원이 넘쳤을 경우에는 국제대 UIC 쪽에게 이제 그 우선권을 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다음에 인터내셔널 스터디스, 국제학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국제학부라는 이름이 가장 어울리는 과죠.
자, 리딩과 에세이 비중이 높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뭐 저도 기본적으로 외교학과 나온 입장이지만 왜 그런지 너무나 이해가 됩니다. 그다음에 전필은 2개. 경제학 인문과 이제 그리고 또 개론적인 수업 그리고 국제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다룬다. 그래서 보통 이 정치 외교랑 국제학이 어떻게 다르냐라고 굉장히 많이들 궁금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정치 외교가 상대적으로 다루는 범위가 좁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좁은 건 확실하고 깊은지 좀 이제 따져볼 만한 여지가 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정치 외교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액터가 행위자를 국가 중심적으로 봅니다. 국가와 정부가 이제 국가나 정부, 국가와 정부 간의 관계를 보는 데 반해서 국제는 그보다 훨씬 더 다양한 액터들 사이의 관계를 폭넓게 보죠. 그래서 여기 나온 것들이 나와 있다는 것이고 이 교수님 알고 계시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멋진 교수님이 많다는 장점, 요건 어쨌든 이 자료를 좀 같이 만들어준 친구 약간 주관적 평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특징. 유디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학과다. 이 국제학부라고 좀 얘기를 하니까 여기가 떠오르고요. 교수님이 좋다는 소문이 자자하다. 외국인 교수의 비율이 높은 편이고 토론, 토의형 수업이 많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외국인 교수들이 많은 것도 있을 거고 기본적으로 어쨌든 이쪽 친구들이 말하는 걸 좋아하죠. 경제학과처럼 전공 수가 다양한 편이다. 따라서 영어가 유창한 학생 비율이 높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경제법 정치를 다방면을 배운다는 점과 하나의 학문을 깊게 배우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개설되는 과목 이름들을 보면 팬시한데 이 팬시한 거에 비해서 이제 뭔가 깊이 면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이고요. 이제 정치외교학과.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일반 또 이제 그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이겠죠. 정외과는 어쨌든 정외과와 좀 비슷한 느낌일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아무래도 과목의 다양성은 이제 정외과보다는 조금 떨어지고 특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사상 쪽이랑 이론 쪽 수업 조금 적네요. 그죠? 어쨌든 사과전의 고기를 4개까지 12학점까지 인정을 해주는 거고 전필 없이 어떤 것이나 들어도 전공을 인정해준다. 꼭 들어야 하는 거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 얘기는 뭐냐. 2000번대 수업이 많이 없어서 저학년들도 3000번대, 4000번대 수업을 든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고유의 그 수강 코드가 있는데 2000번대 이제 2학년 수업으로 개설이 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3000번대 3학년, 4000번대 4학년인데 이제 아무래도 2000번대 2학년 대상 수업이 없다 보니까 3학년 또는 4학년 들어야 돼서 모르겠습니다. 한 3, 4학년 되면 사실은 뭐 그 이상 되면 내공의 차이가 많이 좁아지는데 개인 차이로 바뀌는데 아무래도 2학년들 입장에서는 3, 4학년과 조금 경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특히 이제 뭐 로스쿨이나 엘세 준비를 많이 한다. 다른 과에 비해서 과 단합력이 높다. 이건 이제 외교보다는 사실 정치 쪽의 특징이긴 하죠. 그리고 아무래도 신설 과목은 적은 편이다. 그러니까 약간 그 전통적인 면이 좀 강한 편이죠. 네. 자, 다음 비교문학과 문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그 특징적인 과인데요. 다른 데서는 잘 찾아볼 수 없는, 다른 데는 특히 찾아볼 수 없는 과죠. 이런 뭐 약간 그 개설되는 강의들을 봐도 네, 정말 뭔가 팬시하고 재밌어 보이고요. 자, 전필 없이 모두 이제 일선, 아니죠, 전선, 전반 전공 선택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CLS 전공생이 많이 없어 소규모 수업이 진행된다. 학생들이 말하는 바로는 대체로 이제 70% 정도가 경제학으로 가고, 그다음에 한 20% 정도, 뭐 15, 15 정도 국제학, 뭐 여기 정도, 그러니까 5% 정도가 이제 CLS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에 뭐 한 대여섯 명 정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문학의 끝판왕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사실은 문화가 들어가 있지만 보통 이제 어문 계열 쪽을 이제 다른 학교 생각했던 친구들이 들어왔을 때 잘 맞는 과들입니다. 그래서 글 쓰는 걸 좋아하는 학생들이 다수다. 그래서 이제 여기 라이팅이 엄청 강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학생들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럼 여기 어떠하냐 봤을 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크죠. 왜냐하면 뭐 유대만 해도 120명이고 다른 쪽 합치면 거의 200명이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모래알리안 소문이 자자한데 물어보면 다들 서로 알고 친하다. 예, 어떻게 아는지 모르면 다 안다고 해요. 그리고 ISD와 같은 소규모 과에 비해서는 단합력이 떨어진다. 이건 이제 상대적인 걸 수도 있는데 ISD는 어쨌든 대충 5, 60명 정도로 좀 작죠. 여기는 이제 되게 많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뭐 코로나 학번의 특성은 좀 있다라고 좀 얘기하고 있고 코로나 시대가 아직 남아 있다. 고 2학년 때는 신촌에서 전공 수업 때 같은 전공 학생들과 친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선배들이랑 잘 지내는 편이고 직장인 선배들이랑도 친하게 지낸다. 그래서 네트워킹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특히 영어대 친구들은 그래서 저희가 UIC 신입 전체를 12개 반으로 나눈다. 이제 전공과 관계없이 국제를 이제 약간 행정적인 걸로 나눈다는 거고요. 이 같은 반 안에는 이제 다른 전공들이 섞여 있으니까 네트워킹들을 많이 하는 것이고, 또 이제 과별로 좀 다른 특성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애들이 뭐 이렇게 얘기하죠. 짝선, 짝후, 뻔선, 뻔후. 그러니까 이제 그 서로 다른 학년의 같은 학번인 고 이제 네트워크들이 존재한다. 자, 그리고 지도교사 한 분이 1에서 4학년 유기생들을 관리한다. 그래서 이제 약간 마치 코디네이터처럼 전임 교수가 있고요. 전임 교수가 없는 전공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과 교수님과 친해져 노력하면 교수님과 뛰고 싶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교수님들과 좀 잘 지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어떤 그 진학적인 면에서 보면 약간 그 국제고나 아니면 전사고에 이제 유학반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국내 대학으로 올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선호도가 높은 곳이, 그러니까 물론 서울대를 가고 싶은 친구들도 있지만 이제 이곳이 가장 어떻게 보면 약간 그 학부 대학의 어떤 분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입시 과정에서도 상대적으로 어쨌든 몇 개 없잖아요. 이제 수능을 안 보는 입장에서는 그랬을 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도 계속 좀 연결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전공 선택 시기와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1학년 2학기 끝나고 한다. 그래서 이제 그 언더그라드 학생들이 뽑히기 때문에 1학년 때는 교양 과목을 듣고 2학기 지난 포털에서 전공 선택하는 게 포털 떠 있고요. 그죠? 전공 선택. 그다음에 전공 선택 시간이 놓쳤어도 다음 학기에 다시 할 수 있다. 뭐 놓칠 수도 있고 일부러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공 선택한 후에도 불이익 없이 한 번은 바꿀 수 있다. 어, 뭐 PSIR을 택했었는데 다시 이콘으로 갈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1학년 동안 CC의 전공 수업 미리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관심사를 미리 확인 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인데 작년에 이제 무전공과 자유전공이 엄청 늘었다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연대에서는 이 UIC를 그 무전공이나 이제 자유전공으로 카운트를 해요. 교육부 규정상. 왜냐하면 이게 사실상 이제 1학년 때는 전체를 뽑아서 이 안에 과를 선택해서 가는 건데 UIC 안에서만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무전공 유형 2로 분류가 돼서 연세대학교에서도 뭐 이제 뭐 무전공 자유전공이 뭐 200 몇 명이 있다고 하시면 그냥 이건 UIC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그 말처럼 이제 이렇게 전공 선택이 자유롭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요거 각 전공마다 정해진 인원수가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다. 예전에 이제 저도 제가 그 대학원 때 서울대에서도 학부제를 2002년부터 2012년가요? 한 10년 정도 시행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학점 제한이 있었죠. 그래서 뭐 인기학과인 경제학과 같은 건 뭐 컷이 뭐 3점 며칠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거 없이 여기는 신청하면 다 받아준다. 여기 나와 있죠.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UIC를 선택한 이유 세부 정보 선택 이용은 학생의 어떤 개인적 견해일 수 있는데, 자, 대학을 진학할 때 당장 전공할 과를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여기 선택했다라고 요 PPT를 만들어준, 지금은 이제 5학년이 돼버렸는데 그 친구가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1학년 때 스스로를 알아가면서 전공에 대한 계획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원래 생각했던 전공으로 선택 안 했다는 거죠. 모든 수업이 영어로 진행된 면에서 영어 실력이 퇴화하지 않는 메리트가 있다. 퇴화하지 않는다는 건 원래 잘했다는 얘기긴 한데, 그래서 저도 실제로 이제 이게 어 연세국제학과 생긴 지는 아마 02년, 03년부터 졸업생이 입학생이 있었을 거고, 이게 좀 확대가 된 게 2014년인데, 제 기억에. 얘네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30대고, 어쨌든 그 위에 선배들은 거의 이제 40 전후가 되다 보니까 사회 속에 인지도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를 일단 졸업했을 경우에는, 영어는 되겠구나라는 아까 퀄리파이드 된 면이 있고요. 이제 계속 나왔었던 자유로운 분위기의 수업과 수업. 그다음에 CC 수업의 비교적 높은 퀄리티가, 사실 대학의 교양 수업들이 좀 그렇죠. 네, 좀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퀄리파이드 수업들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제 UIC 커리어 디벨롭먼트나 선배들 어떤 네트워킹을 통해서 꽤들 간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뭐 매년 한두 명씩 여기 친구들랑 계속 연락을 좀 하고 지내는데, 최근에는 이제 골드만삭스를 간 친구들도 있고, 그 친구는 이제 그 물론 이 네트워킹을 잘 해서 간 거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커리어 투어, 리서치 컴페티션 등 UIS만의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해외로 교환학생 말고 또 약간 인턴십처럼 보내주는 거죠. 그리고 요 친구는 해외고였었는데 그 IB를 전공한 입장에서는 고등학교 공부가 크게 다르자 적응이 쉬웠고, 그다음에 IB나 AP 성적으로 학점 인정도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특징으로 좀 뽑아줬습니다. 자, 그다음에 왜 경제학을 선택했느냐? 그리고 이제 이 CC 수업의 상당수가 리딩 에세이, 토론 형식의 수업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있어서 아무래도 보통 많이 선택하는 이유는 사실은 뭐 취업과 관련이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상경대학교 경제학과 학생을 나와서 이제 다른 과에 비해서 수강 선택의 폭이 넓다. 보통 이 국강이라고 해야 돼. 국어 강의, 한국어 강의가 4개까지 허용된다. 그다음에 경제학사가 함께 나오기 때문에 취업에 유리하다 판단했다. 뭐 무시할 수 없죠. 그다음에 AP 마이크로 매크로를 고등학교 취급해놨기 때문에 이쪽이 해외고였으니까 해외고 아니어도 사실은 AP 마이크로 매크로 정도는 보통 많이 했었죠. 한 2020,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전공 두 과목 면제 받았다. 그리고 URC 이코노미 경제학사가 나오는데 여기에 UD니까 영어 능력 경쟁 영어 능력이 증명이 된다. 이런 이유로 경제학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인터내셔널 스터디스를 선택하는 이유는 토론과 글쓰기 리딩을 좋아할 때.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제가 알기로 이제 전공을 이제 이코를 메인 전공으로 하고 아마 그 인터내셔널 스터디스를 이제 서브로 했을 거예요. 그 안에서도 이제 그런 식으로 부전공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토론과 글쓰기 리딩을 좋아하고 교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눌 기회가 많다. 뭐 아무래도 이제 인원이 좀 적다 보니까 그리고 문제풀이보다는 서술형 시험이 더 맞고 경제학은 다르죠. 국제 이슈에 관심이 많고 소규모 수업이라 몰입감이 특히 좋았다. 이콘에 비해서 이런 얘기들로 이제 이콘과 인터넷 스터디스 택한 이유를 설명을 해줬습니다. 자, 네, 마지막으로 아마 졸업생 진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로들 어떻게 가느냐. 그래서 이 컨설팅 이 빅3는 제가 대학원 때도 뭐 저희 때도 여기 가면 잘 간다 그랬었는데 어쨌든 여전히 20여 년째 넘게 20여 년, 20년 좀 됐죠. 그대로 이제들 인기 있는 것 같고요. 그밖에 어쨌든 소위 말하는 유수의 대기업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아무래도 로스쿨을 나왔다 보니까 로스쿨 갈 때 좀 다시 고3 때 이어서 도움을 청할 친구들도 있는데 로스쿨도 꽤 좀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어쨌든 다양하게 가고 있고, 그러니까 흔히 말씀하시는 그러면 뭔가 UD만의 진로가 있어요라고 물으신다면 UD만의 진로가 따로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대체적으로 이제 두 개 있죠. 외국계 기업의 진출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통은 이제 한국에 석사를 마치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이제 여기서부터는 약간 직접 다이렉트로 이제 뭐 로스쿨을 미국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약간 다이렉트로 일단 유학을 가는 경우들도 다른 학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UD만에 가는 고유한 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데들을 가고 있다라고 역시 자료 필요해줬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약간 그 네트워킹을 잘 하고 열심히 하고 있던 면에서 이제 그 선배들하고 이제 만났던 UIC 여기 사진도 좀 하나 첨부를 해줬었고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여기는 UD만이 아니라 이제 전반적인 것에 대한 얘기를 좀 Q&A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UD는 송도 1년이고 하스는 송도 4년이다. 이게 이제 자꾸 입학 요강에 이렇게 써 있다 보니까 그래서 마치 이제 하스는 송도에서 4년 내내 마치 유배를 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자, 이겁니다. 이제 1학년 때는 다 이제 그 레지던셜 컬리지라 그래서 다 들어가죠. 연대들은 다 들어가는 거고 UD 수업들은 이제 2학년부터 전공 수업들을 듣는데 신촌에서 열리고 하스는 송도와 신촌에서 열리기 때문에 만일에 이제 송도에서 열리는 송도 그 전공 수업을 들으려면 송도에 가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하스는 2학년 이후에도 송도에 갈 일이 생겨요. 근데 UD는 그렇진 않다. 그 얘기고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사느냐? 그래서 그 개인 시간표에 따라서 송도를 가는 학생들은 이제 뭐 월수를 간다든지 화목을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표를 짜죠. 그리고 뭐 다른 요일들은 이제 신촌 쪽으로 나오고.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이틀도 가는 게 싫다고 하는 애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몰아들어요. 몰아서. 그러니까 한 학기 정도에 뭐 2학년 1학기나 뭐 3학년 2학기는 한 학기에 송도 전공 수업들을 다 몰아서 듣습니다. 그럼 이제 그 학기 빼고는 신촌에서만 생활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2학년 이후에는 송도에 수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숙사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등하교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좀 하지 마시고. 자, 다음. 자, 영어 강의는 반만 알아들어도 학점이 나오느냐? 전공에 따라 다르대요. 그래서 이제 그 이콘의 다른 과들은 토론 에세이와 원서 비율이 높아서 어려움 없이 원서를 읽고 토론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물론 이제 제가 들은 바로는 대부분의 이제 그 질문 및 발언들은, 그러니까 그 점수화되는 무슨 이제 프레젠테이션 말고 대부분의 발언이나 디스커션은 해외고 출신들이 한다고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능력이 필요한 거고 이콘 경제학 전공의 경우에는 어쨌든 수리적인 게 필요하기 때문에 토론 에세이 준하는 필요 없어는 좀 리딩만 있으면 된다. 자, 그리고 어쨌든 더블 튜이션 등록금이 비싸다고 하는 게 어떠냐? 네, 비쌉니다. 그래서 다른 단과에 대비 약 2배 정도 학비. 그래서 제가 컨설팅 할 때도 UIC 얘기할 때는 꼭 이 말씀을 드려요. 근데 학비가 2배는 들어요. 부모님 아셔야 합니다. 말씀드리는 편이고.
근데 이제 아이들 얘기로는 어쨌든 이제 교수님의 어쨌든 그 페이가 좀 높은 편이다. 해외 교수님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CC라는 소리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교환학생 가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뭐 일종의 페이백처럼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연세대 내에서 뭔가 인식이 좋지 않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 학생 얘기는 이제 인터넷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 뭐 내부 인트라나 이런 데는 이제 예전에는 이제 이쪽 그 UIC에 대해서 뭐 이거는 신촌보다 원주에 가깝지 않냐 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올 정도였는데 뭐 이제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어쨌든 연세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코로나 초기 정도만 해도 이제 고대랑 고대 연대 학생이 같이 붙을 수 붙잖아요. 써서 그러면 뭐 그래서 고대 경영, 고대 상경계열, 경영경제, 뭐 정예, 미디어, 자전 이 정도가 되면은 거의 확실하게 유디를 안 가고 고대를 갔어요. 어, 근데 이제 약간 뭐 영문과라든지 이제 요 레벨 약간 중상위권 학과, 행정학과가 되면 조금 더 고민들을 했었죠. 최근에는 점점 이제 뭐 고대 미디어나 상경이 돼도 연대 유디로 가는 경우들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 특히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연세대가 고려대에 비해서 선호도가 많이 차이가 좀 커졌거든요. 과거에 비해서 이제 지방하고 좀 다른데 그래서 보자면 그런 선호도에 연대이기 때문에 어쨌든 네 아카라카를 갈 수 있고 독수리한번 입는 측면에서 그런 영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가 제가 설명으로 전달드릴 내용이고요. 이제 오늘 함께 하신 게 UI 세미나 두 번째 언더우드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거는 이제 아까 지난달에 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요거는 내일 저녁에 이제 어쨌든 25위 기원과 전문 요거는 입시와 관련된 겁니다. UIC 전반에 대한 건데 요거는 스터디 브릭스에서 현장으로 진행을 합니다. 어, 다시 좀 적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현장 설명회가 요거는 이제 금요일 거는 제가 조금 캔슬이 됐고요. 토요일 날 저녁에 다시 요 서울대 입시안, 서울대 28년 입시안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썰들이 많죠. 그거에 좀 약간 검증하는 거, 요 설명회 다시 제가 12월에 온라인 했었는데 보내면 약간 좀 보완하고 수정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제 약간 볼드치 아닌 것들은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설명회니까요. 어쨌든 필요하실 때 들어와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들 주시고요. 질문들 주실 동안 제가 조금 그 광고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자, 3.1절 특강을 할 건데요. 일단 수행평가 방법론 요거는 제가 그 설날 때 했던 겁니다. 설날 때 그 뭐 송도에서 송도, 영통, 뭐 일산, 대치 다 했었던 건데 이제 그때 못 들었던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3월 3일에 요 3.1절 대체 공휴일입니다. 월요일이 오전과 오후에 강동 YCC 학원에서 이번에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뭐 일단 수행평가에 대비한다는 의미고요. 그래서 휴머라치 수행평가가 걱정스런 특목 자사고학기 학생 그다음에 이런 거 써본 적이 없어서 걱정되는 일반고 배정생들 이제 고1 위주로 많이 가는데 작년에 좀 고생 많아서 올해는 하고 싶지 않은 고2들도 역시 해당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 저한테 뭐 신청해 주셔도 되고 학원으로 문의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구입 자소서 요거는 일단은 미리 특히 연가고 같은 경우는 곧 자소서 시즌이 오기 때문에 3월 2일 일요일 오전에 송도 스터디 브릭스에서 일단 나는 좀 구입 자소서를 한번 써봐야겠어. 그리고 내 생기부가 어디가 부족한지 확인하고 싶어. 이런 친구들은 여기로 와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오늘 문자도 나가고 어제 뭐 카톡도 드리고 했었는데 컨설팅 한창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게 제일 필요할 때죠. 설계 컨설팅. 그래서 다음 학기에 내가 무슨 활동을 어디서 어떻게 하고 살까? 이제 고1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뭐 등급도 바뀌고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데 대체 고등학교 1학 전체로 봤을 때 3년 5학기를 어떻게 내신을 얼마큼 따고 활동을 얼마나 해야 될지 특히 설계 컨설팅은 뭐 하고 싶은 게 없는 진로가 안 정해진 친구들한테는 더더욱 권해드려요. 뭔가 좀 이제 좀 조금씩 포커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꼭 이 고1들은 개학 전에 해주시고요. 고2나 고3은 어차피 이제 지금 시기라고 한다면은 이제 생활기록부가 확인 가능할 때 하시는 지금 확인 가능하면 하는 거고 아니면 3월 첫 주나 둘째 주 정도가 어떨까 내신기가 전까지 하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이제 정기관리 프로그램 요거 제가 1년에 10명밖에 이 B 같은 경우는 10명밖에 못 받아요. 예, 이제 제가 다 하기 때문에 또 한계가 있어서 근데 이게 지금 한 3자리 정도 남아 있으니까 B를 신청하신 분들은 빨리 신청해 주시고요. 빨리 A로 하시는 분들도 어쨌든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요거는 어쨌든 이 설계 컨설팅을 한번 받아보시고 저한테 어쨌든 A든 B든 학생과 제가 케미가 맞아야 되니까 계속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어쨌든 제 요 자료실 앞에 있는 업무용 휴대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로 연락 주시고요. 아, 고입 좌석서 페이지죠. 잠시만요. 어디 있었죠? 하나 앞인가요? 네, 요거죠. 네, 질문들을 몇 개 주셔서 일단 그거부터 좀 확인을 하고 순서대로 답변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어쨌든 UIC의 언더우드와 관련된 내용이지만 어, 관련 없어도 입시와 관련된 내용 뭐든지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서 들어갔다 오셨고 그러니까 이제 경제학 가면 그 소위 상경대에 있는 경제학과랑 UD 경제학과랑 어디가 취업률이 높냐. 근데 이제 저는 저 취업률이라는 게 조금 이제 그 퍼센트 현실을 반영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저게 대학원을 가거나 무슨 시험 준비를 하면 예를 들어서 요새 애들은 어쨌든 문과 애들은 로스쿨 많이 가니까 그 준비 기간 동안에는 미취업자로 잡히잖아요. 그래서 과연 저게 100%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만일에 제가 정확한 통계를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이 상황에서 학교 측도 갖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이제 유디 경제학과 쪽이 이제 약간 둘 다 되는 거잖아요. 경제학사의 영어 능력이 약간 검증되는, 그러니까 유디를 아는 기업이라면, 이제, 근데 대기업이나 주요기업들은 알 테니까 상대적으로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건 저의 생각이고요. 이건 뭐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학생들한테 물어보고, 제가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그리고, 뒤에 물으시죠. 제가 조심스럽게 읽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내신하고 뭐 이것저것 말씀해 주신 분, 이제 여기가 제가 말씀드린 등급으로는 C그룹 정도 되죠. 보통 제가 10명에서 20명 사이를 C그룹 말씀드리니까 C그룹에서 이면은 그러니까 지금 주신 숫자는 될 것 같아요. 네, 숫자로는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건 내용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 이 생활기록부가 저기 이제 문과니까 세부 정확이 4개 있었잖아요. 저 넷 중에 어디 하나에는 좀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애들 생기부를 보면 어쨌든 경제학이면 이제 보통 우리가 고대랑 연대를 같이 쓰니까 그럼 이 생기부가 그럼 고대 경제학과에 넣을 수 있는 생기부인지 활동들이 아니면 뭐 고대 이제 정외과 혹은 고대 국제학부 혹은 이제 CAC는 보통 저희가 이제 어문 계열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외고니까 전공어가 있을 텐데 그쪽 어문 계열과 관련된 활동들이 있는지 어쨌든 그러니까 고대에 상대되는 과, 고대 경제학과, 고대 정외과, 고대 국제학부, 혹은 고대 어문 계열에 합격할 만한 생기부인지 일단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 활동은 있어야 이 숫자 말고 그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도 물었었구나. 자, 이 첫 번째 말씀 매우 동감. 이 얘기들은 애들도 많이 하고 저도 실제로 대학에서 이제 저도 학교에 어쨌든 오래 있었기 때문에 박사과정도 하고 석사도 2개 나가다 보서 매우 공감합니다. 이거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 한국 교수님이 우리가 영어로 수업하다 보면 수업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 어쨌든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네, 좀 더 적나라하게 매우 공감합니다. 저도 뭐 이제 영어 수업을 들어봤지만 조교도 해봤고 그런 일을 하면서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말로 하는 정외과 학생들이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업의 퀄리티가 아이들을 결정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솔직히 대학은 학부 과정은 솔직히 타이틀을 따러 가는 거지 거기서 정말 얼마나 트레이닝이 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로스쿨 가는 데 있어서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어차피 리트를 보는 얘기고 학점을 잘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 제가 제가 연대 정외과 나와서 이대 로스쿨 간 친구도 도와줘 봤고 물론 이제 고등학교 때 본 친구죠. 그다음에 연대 국제학부 나와서 연대 로스쿨 갔죠. 연대 로스쿨 간 친구 봤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리트 점수의 차이였지 무슨 정외과 유대 차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유지로 입학 시 타학과와 전과 가능하고요. 복수 전공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복수 전공은 그래서 UD에 속한 친구가 다른 단과대학 복수 전공 할 수 있는데 다른 단과대학 친구가 UD 복수 전공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UDCLC 하는 친구가 인문대 영문과 복수 전공을 할 수 있는데 인문대 영문과 친구가 UD의 CS 복수 전공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페이지 보여드리고 있고 여학생 비율이 그러니까 사진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요. 이건 이제 너무 이제 모집단이 작으니까. 근데 여학생 비율이 높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쪽 인문사회 계열이고 인문사회 계열에서는 여학생 비율이 높잖아요. 남학생들은 이제 보통 이공계가 훨씬 수준이 높고요. ISED 쪽은 남학생들이 많고요. 유지 쪽은 확실히 이거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 한 2대1 정도 약간 외고 느낌 난다 그랬거든요. 애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일단 여기까지 주신 질문들은 제가 다 답을 드린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궁금증 있으실까요? PPT 앞으로 좀 돌려놓고요. 또 그냥 하나 참고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약간 1학년 때 뭐 정외과 이런 거 생각하다가 2학년 때 그럼 국제학부나 갈까요?라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국제학부나 갈까요의 연대 유디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네. 여기는 중3 때부터 혹은 고1 들어갈 때부터 여기를 가겠어요라고 목숨을 거는 아이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절대로 나중에 방향을 틀어서 플랜 B로 갈 수 있는 곳은 아니다. 어. 연고대 국제학부는 그렇습니다. 한양대 국제학부나 뭐 이대 국제학부는 그래도 좀 다른데 여기는 국제학부나 갈까요라고 말할 수 없는 곳입니다. 여기가 이제 가장 1순위인 아들이 상당수는 많습니다. 네, 다른 질문 없으시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관련된 문의들은 여기 보이는 제 휴대폰, 업무용 휴대폰 번호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